아들 결혼자금 보태는데 차용증 쓰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억을 주는데 세금만 4천만 원 나온다. 그러지 말고 차용증을 쓰셔서 세금을 줄이십시오 하는데,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고 무분별한 어떤 부의 무상 이전을 막긴 막아야 되지만, 그동안 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더 이렇게 현실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왔고요. 9월 4일자 기사고,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결혼한 자녀 혼수나 신혼집 도와주려고 하는데 3억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쭉 주다 보면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통상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은 세금 없지만 기준이 다소 좀 애매모호하다. 왜냐면 이제 사회 통념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혼 자녀가 증여하려면 비과세 한도 1억 5천이고 혼인신고 전후 2년까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 쓰면 절세가 가능한데,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돈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자녀가 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이게 기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고요.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세무 전문가님이신데 아마 세무사님인 것 같아요. 자격증 있으신 분.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기사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양이 자세하고 좋아가지고 제 블로그에도 좀 많이 공유 드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한번 숟가락을 좀 얹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왕 낼 세금 현명하게 따져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줄이자는 거죠. 제 모토도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박명진 씨는 내년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으로 모아온 적금과 예금 총 3억치를 해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3억까지 증여하시려나 보죠. 애지중지 키우는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결혼 비용은 물론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했기 때문인데 세금 문제는 고민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인당 3억까지 혼인공제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1인당 3억이 아니고 남자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에서 합해서 3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증여했다가는 수천만 원을 다루는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셨던 세금 전문가 절세의 미녀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상담 요약입니다. 아들 혼인 시 금전적 지원 3억을 해주고 싶은데 세금 문제 어떻게 되냐? 축의금은 비과세 된다. 하지만 혼수용품은 과세 대상으로 해석된다. 아, 머리가 아프죠?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에 혼인 및 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가 되니까 1억 5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남자 1억 5천, 여자 1억 5천에서 3억까지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받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사항은 없다. 아, 근데 이걸 염두하면서 상담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설마? 이게 만약에 너무 세금이 많이 나서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빌려주는 건 어떠냐? 근데 말 그대로 빌려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녀분이 이자를 내야 될 수 있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한 것 같아. 한번 볼게요. 결혼할 때 혼수용품을 지원받는데 증여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또는 결혼 축의금 같은 경우에 증여재산으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통상적인 수준이 도대체 뭐냐? 기준이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되게 모호하다고 하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한 거는 개념이 이상한 거고. 그래서 애매모호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판례를 보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냉장고, 세탁기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혼수용품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호화 사치품이나 차량,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해석한다. 근데 여기서 저도 또 궁금하게 생겨요.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 중에 우리 이제 제가 다녔던 LG전자의 오브제 컬렉션, 시그니처 엄청 비싸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좀 약간 이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우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예물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경우도 부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각자의 경제력이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이 없다고 해야 이제 사람들이 눈치껏 하는 거죠. 너무 이거를 딱 기준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버리니까. 근데 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속상하죠. 답답하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한 수준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축의금, 돈은 어떻게 되냐? 돈 같은 경우에는 결혼 당사자들이 지인, 친인척으로 받은 축의금과 부모님, 지인 등이 부모님께 전달한 축의금을 구분해야 되는데, 즉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는 당사자, 자녀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축의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부모님이 받는 축의금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결혼 당사자들이 지인,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법이 뭐 보통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데 설마 지인들이 막 과하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주지는 않겠죠? 자, 판례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송금한 축의금 400만 원도 사회통념상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아, 이제 이런 게 좀 재밌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야, 어떻게 할까? 뭐, 사회통념상 애매한데, 내가 이번에 200만 원 줄까, 300만 원 줄까, 할아버지가 고민 중인데, 판례가 400만 원짜리 있다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럼 400만 원 괜찮게 자꾸 줄 수 있는 거지. 반면, 부모님, 지인 등에게 받는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부모님 거다, 내 거가 아니다. 이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받은 자금을 결혼 당사자, 아들아, 딸아, 네가 써라. 그렇게 주면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결혼 당사자가 부모님, 지인 등으로부터 부모님을 거쳐서 원쿠션 때리고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축의금 내용 및 하객 명부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자, 아들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Q&A로 계속 하는 거예요. 축의금과는 별도로 자녀에게 증여해 줄 경우에 올해부터 혼인의 경우 3억까지 증여소득을 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맞다. 그런데 1인당 3억이 아니라 1인당 1억 5천까지. 자, 그런데 그 1억 5천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성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증여 공제 한도, 즉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그게 10년에 5천만 원이에요. 10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추가됐는데 그게 1억입니다. 혼인을 하거나 또는 출산했을 때 1억까지 한도를 1억으로 하는 거예요. 각각 1억이 아니고, 과거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5천만 원 플러스 1억 돼가지고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받을 때는 일단 혼인이 결혼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혼인 신고해야 돼. 혼인 신고. 그래서 이 공제받는 한도는 각각 적용된다. 그래서 남자 1억 5천, 여자 1억 5천에서 3억이라고 되니까 아마 친구분으로부터 3억이라고 들은 게 부부 합산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친절히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럼 신혼집 마련을 쓰라고 현금을 미리 주고 싶은데 딱 결혼식 날 맞춰서 증여해야 되냐? 좀 불편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까 1억 그거는 혼인하기 전에 2년 전에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미리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결혼하면 그때는 혼인 신고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1억, 여자 1억. 그런데 1년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어서 뭐가 안 맞아서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 받은 증여세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토해내야 되겠죠. 네.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다만 24년 이후에 해야 돼. 혼인일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자, 여기 보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등의 사실혼의 경우 결혼식을 했을지라도 혼인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참고로 출산 같은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산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 증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인으로 받는 거는 혼인 신고 전후로 전 2년, 후 2년. 출산은 우리가 1년 후에 나올 거예요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출산 신고를 하고 나서 그날부터 2년. 요 사례를 좀 볼까요? 그래서 3억 원은 현금 증여 받았는데 혼인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혼인 출산 증여 공제 1억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공제 금액 5천원만 빼고요. 과표가 2억 5천 나오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20% 그리고 누진 공제 1,000만 원 빼주니까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신고세 공제 3% 가는 게 생략하면은 얘가 4천만 원. 그리고 만약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내가 적용받는다 그러면은 3억에 대해서 공제 금액이 1억 5천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과표가 1억 5천으로 줄어들고 계산해 보면은 세액이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10년간 증여한 게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데 혼인했을 때와 혼인하지 않았을 때 차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미리 증여했어요. 혼인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의 사망, 불치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한 경우에는 봐주겠다. 근데 이걸 누가 의도하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다만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 파혼을 했다. 그러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당연히 이자 상당액 함께 내야 된다. 뭐 현실적으로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증여하고 나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참 궁금하고 많으신 분이네. 그쵸? 재혼하면 여러 번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 혼인 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 이혼했어. 그럼 별다른 제재는 없어요. 따라서 증여받은 자금을 혼인 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징되진 않는데, 그리고 세법상 초혼, 재혼의 구분 없이 혼인할 때 공제가 가능한데 다만 이 공제 금액은 평생 한 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초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한 번 혜택을 받으면 그 다음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처음에 좀 불분명했을 때는 이제 재혼이 좀 될 것처럼 저도 해석을 했고 어떤 다른 변호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나왔네. 안 된다고. 그럼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될까요?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 존속이 하면 되기 때문에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1억까지 세금 없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질문. 아들은 증여받은 현금을 신혼집 취득 시에 쓰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증여받은 현금을 꼭 결혼자금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아무 상관없죠. 왜? 증여했을 때 현금 증여가 좋은 게 뭐냐면은 현금 자체는 내가 세금만 신고 제대로 하면은 무슨 용도로 쓰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혼인 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세법상 열거된 특정 증여거래의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즉 부모님에게 빌린 차입금의 면제, 고저가 양수도, 부동산 무상 사용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게 좀 너무 약간 좀 이리저리 꼬지 말라는 거예요. 3억까지는 공제 금액이 적용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집을 꼭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전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황당한 게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이분도 오죽하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제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녀한테 3억 원을 주고 싶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공제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10년간 따로 별도 증여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이 4천만 원 나옵니다. 3,880만 원. 그런데 혼인신고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세금이 증여세가 2천만 원. 신고세 공제 적용하면 1,940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차라리 3억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은 증여, 1억 5천은 대여. 그러면은 1억 5천에 대해서 공제 금액 전부 다 하니까 세금이 증여세가 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빌린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빌린 돈에 대해서는 빌린 거니까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다만 빌린 거니까 꼭 제대로 갚으셔야 돼요. 안 갚으면 저거 이제 증여로 봐버립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3억이 있어요.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죠.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세금이 4천만 원 나온대. 신고세 공제 그냥 생략할게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대요. 그럼 얘가 이제 2천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1.5억에 대해서는 증여. 그리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차입을 하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혼인신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빌렸으니까 돌려받아야죠. 상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차입한 거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차용증도 쓰시고요. 이자 지급하시고요.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메모란에다 기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소득세가 나온다는 거죠. 아,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어요. 소득이 있어 상환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좀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돈 거래는 일단 우선은 증여로 추정한다. 일단 그렇게 안 보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여가 아니라는 걸, 돈 빌렸다는 차용이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차용증. 꼭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여거래임을 금융거래라는 거를 꼭 증거로 남겨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금 대여 시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고 차용증에서 정한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을 남기고 법에서 정한 게 4.6%인데 실제 주고받은 이자와 적정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안 넘으면은 괜찮아요. 즉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대여할 때 4.6이 아니라 1% 이자만 받더라도 적정 이자 690만 원과 실제 수령한 이자 150만 원의 차이가 1,000만 원을 초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로 안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자를 꼭 줄 때 이자 지급 이렇게 메모란에 쓰시라는 거예요. 다만 실제 수령한 이자 요 15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27.5%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금액이 커지면 종합과세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이 이렇다는 거죠. 너무 금액이 크고 그런 거는 저는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딱 요 정도에 나오는 수준이면 될 것 같고, 아까 여기 이자가 연 1,000만 원 안 넘으면 되니까 2억 1,700까지는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1억 5천이니까 이 무이자를 해도 되지 않냐.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증거를.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설령 무이자에 해당에 들어오는 원금이라 하더라도 저는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체를 하면서 이자 지급 이렇게 딱 적으라고 목놓아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가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거의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이고 좋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좋은 기사를 써주셨는데 제가 좀 숟가락만 얹은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